이번에는 동맥경화증인데요. 이 실제 동맥경화증을 앓게 되면은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 혈관에 즉 혈관 안쪽에 보면 즉 동맥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 형태가 우리가 동맥경화증인데 경화라고 하는 것은 딱딱해진다라는 맛이죠. 동맥이 좀 딱딱해진다라는 겁니다. 즉 탄력성을 상실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동맥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동맥의 내벽의 지방 물질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동맥 내벽에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그죠? 이 찌꺼기 이런 찌꺼기죠. 이 지방 물질이라든지 이런 이물질들이 그죠 이렇게 쌓여서 침착이 되어서 안에 있는 동맥 내벽이 좀 거칠어지고 좁아지죠. 이렇게 실제 혈액이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좁아집니다. 좁아지면서 이 내벽에 주는 압력이 증가하게 돼서 더더욱 이 탄력성을 잃게 만들어서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바로 동맥경화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동맥경화증을 발생시키는 그 원인이 뭐냐라는 것이죠.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고지방식에 의한 혈관 내벽에 이러한 콜레스테롤을 축적시킴으로 해서 동맥경화증이 발생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죠? 혈액 내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는 현상이 고지혈증이죠. 우리가 특히 혈액에 이런 지방이 많이 묻어나면 약을 또 복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고지혈증.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동맥경화증을 발생시키는 또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 고혈압이죠. 그 다음에 이 동맥경화증을 촉진시키는 흡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요 세 가지가 뭐다? 실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3대 위험 요인이라는 거죠. 즉 동맥경화를 발생시키는 3대 위험 요인은 뭐다? 고지혈증, 고혈압, 그다음에 흡연 요 세 가지가 동맥경화를 발생시키는 3대 위험 인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로 이제 동맥 내벽에 이런 콜레스테롤이 많이 이래 침착이 되어서 문제가 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안 좋은 형태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콜레스테롤은 뭐죠? 동물성 음식을 섭취했을 때만 이 콜레스테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런 콜레스테롤들은요, 중요한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세포 있죠. 세포막 형성의 중요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신체에서는 이 콜레스테롤을 버리는 기전이 잘 발달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즉 이런 동물성 음식을 너무 과잉 섭취했을 때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유사한 경우가 뭐냐면 비타민 C 같은 경우입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식물 속 음식에 함유가 되어 있고 항산화제로서 최고로 좋은 그런 식품이 비타민 C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학생들한테도 실제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많지만 몸에 가장 나쁜 것은 뭐다? 활성산소라는 겁니다. 이런 활성산소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활성산소가 발생하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과식했을 때, 또 과로했을 때 주로 이러한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유전자가 일단 변질이 되고요. 세포 내의 어, 어떤 힘을 내게 하는 그죠? 이런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들이 있죠. 이 미토콘드리아나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더더욱이 노화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인체에 좋은 물질이라도 과잉 축적하게 되면은 이처럼 활성산소가 과잉 생산이 불러와서 우리의 면역을 일으키는 중심 세포인 뭐죠? T 세포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체내에 이렇게 신체 내에 남아도는 이 콜레스테롤을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남아돈다 그러면 이런 콜레스테롤을 어디로 우리가 가져다 주느냐면 간 있죠. 간에다가 축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뭐죠? 지방간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요, 아까 뭐라 했냐면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음식을 먹었을 때만 그죠? 주로 이 동맥경화증이 발생이 되는데 A라는 사람이 있고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주로 고기만 주로 많이 먹었어요. 그죠? 주로 고기만 주로 많이 먹는 사고 이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채식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동맥경화증을 우리가 체크해보기 위해서 해보니까 오히려 A라는 사람,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동맥경화가 좀 적었고요. 오히려 채식을 하는 B라는 사람이 더 동맥경화가 심했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원인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데요, 이렇습니다. 실제 채식을 할 때는 이 B라는 사람이 채식을 하게 되는데 채식을 할 때는 콜레스테롤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또 스트레스가 호르몬이 생산이 되느냐면 우리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많은 콜레스테롤을 생산하게 돼서 동맥경화가 이 B라는 사람에게 실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이 동맥경화를 좀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설명을 쭉 제가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동맥경화가 발생했을 때 어떤 증상이 발생하느냐? 심장 쪽에서 보시게 되면 심장 동맥에 동맥경화가 되면 심장에 실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를 못하게 되겠죠. 혈액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관상 동맥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산소라든지 그 다음에 영양분이 해당되는 이 심장에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심장이 좀 딱딱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즉 심장 부위가 이 쪼이는 듯한 그런 느낌, 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그래서 혈액이 제대로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때 발생되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협심증, 아주 그 가슴이 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협심증과 이 심근경색은 둘 다 우리가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협심증은 단순하게 이렇게 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고 막 쪼는 듯한 그런 고통을 오게 되고 심근경색은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심장마비입니다. 그런 현상을 이 심장 쪽에 있는 관상동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동맥경화가 발생했을 때 이런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뇌 쪽으로 우리가 이런 뇌 쪽에 있는 어떤 혈관들에 대해서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증상으로 보면 그 상황 머리가 둔해지고 눈앞이 어지럽고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저리고 이미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또 유발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이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험 인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흡연, 당뇨, 비만, 스트레스 이처럼 이와 같은 이런 위험 인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동맥경화가 발생했을 때는 주로 약물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를 이용해서 실제 혈관을 확장시키고 또 혈액순환을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진 혈관 병변 자체를 우리가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행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